녹조라고 하면 4대강 사업부터 생각이 날 텐데요. 이번 편에서는 4대강에 서식하는 녹조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치적인 이야기는 하나도 없으니 편하게 감상해주세요. 녹조는 사실 녹조류보다는 남세균에 의한 현상입니다. 실제 녹조류는 조금 억울할 수는 있겠죠. 남세균은 남조류라고도 불리는데요. 녹조류에 비해 조금 더 푸른색을 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하지만 둘은 다르죠. 남세균은 식물로 진화하지 못한 세균입니다. 녹조류보다는 진화가 덜 된 생물이죠. 그런데 어떻게 녹조류보다 더 잘 번식하며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사실 남세균은 스스로 진화를 하지 않았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남세균은 지금으로부터 약 38억 년에서 29억 년 전에 출현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지구가 46억 살 정도 되니까 거의 최초의 생명체에 가깝습니다. 아주 단순한 구조지만 현재까지 살아남았죠. 왜 진화를 하지 않았을까요? 남세균은 다른 모든 식물과 마찬가지로 광합성을 위한 햇빛과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간단한 문답. 물속에 사는 식물성 플랑크톤은 수면 위에 잘 떠야 광합성을 잘 받겠죠? 네, 남세균은 물에 아주 잘 뜹니다. 그럼 녹조의 영양분인 질소와 인이 부족하면 어떨까요? 걱정 마세요. 남세균은 대기 중에 있는 질소까지 이용해 필요한 영양분을 만들어내니까요. 그럼 경쟁자가 나타나면 어떨까요? 독성 물질을 배출해 경쟁자의 성장을 방해하면 되니 염려 마세요.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남세균은 30분마다 2배로 개체수가 늘어날 정도로 번식이 빠릅니다. 이 정도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눈에는 진화가 덜 된 생물 같지만 남세균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히 살만했던 것이죠. 문제는 이 장점이 본인의 생존에만 좋다는 것입니다. 막강한 생존력 덕분에 현재의 4대강처럼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인간은 이 남세균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인간뿐 아니라 아마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도 살 수 없을 겁니다. 왜냐고요? 바로 산소 때문입니다. 옛날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금성은 이산화탄소로 가득 차 있어 굉장한 고열로 사람이 살 수 없는데요. 지구가 금성처럼 되지 않은 이유는 남세균과 같은 원시 미생물의 역할이 컸습니다. 0.0001% 미만으로 존재했던 산소를 현재 20% 수준까지 끌어올려준 것이죠. 남세균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며 인간을 포함한 다양한 고등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지구 산소 비중에 큰 역할을 하고 있죠. 어떠신가요? 사실 녹조도 지구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4대강은 국민의 식수이기에 녹조를 반드시 줄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든 과하면 문제가 되니까요.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 가지고 올게요.